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그거 봤어? 그거 봤어. 딱 도르2 느낌이던데 오랜만에 마블 영화 같은 영화인데 그렇다고 해서 캡틴 아메리카 영화는 아닌 것 같아. 뭐랄까 인크레더블 헐크 vs 캡틴 아메리카가 된 팔콘 그런 느낌. 진짜 인크레더블 헐크 2 근데 캡틴 아메리카가 된 팔콘을 곁들인 이런 느낌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망작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병작이냐 그런 것 같아요. 병작. 오늘 저녁에 제가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고 왔거든요. 어떤 거 보고 왔냐면은 이번에 개봉한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보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 개봉을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극장에서 마블 영화 본 것 같거든요. 일단은 어땠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냥 그랬어요. 캡틴 아메리카 1편, 2편, 3편까지 좀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캡틴 아메리카 뭐 어떻게 보면 4편인데 주인공이 바뀌었죠. 스티브 로저스. 원래 그 캡틴 아메리카가 아니라 팔콘으로 캡틴 아메리카가 바뀐 이야기,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이번 영화인데 이거를 스포일러를 안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최대한 스포일러 없이 앞부분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 가서는 스포일러 후기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은 스포일러 없는 후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장점부터 말할게요. 공중 액션이 되게 좋다. 아무래도 주인공이 팔콘으로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군이거든요. 캡틴 아메리카는 육군이라면 2대 호크아이 아니지 2대 캡틴 아메리카. 팔콘은 공군이기 때문에 윙슈트를 가지고 공중에서 그리고 지상 위에서 펼칠 수 있는 그런 묘기 액션을 정말 잘 표현한 것 같고요. 특히 중후반부에 공중 액션 펼치는 게 아마 인도양 위쪽인데 거기가 예전에 이터널즈에서 티아무트가 나오다가 돌로 변한 그곳에서 미국이랑 다른 국가랑 공중전을 펼치는데 여기서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중전을 펼치는데 나름 신선한 액션이었어요. 방패를 저렇게도 쓸 수 있구나. 캡틴 아메리카한테서 받은 방패 그게 육군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공군이 어떻게 사용하나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고요. 그거 말고도 지상전에서 과연 팔콘이 슈퍼 솔저 혈정을 안 맞은 그냥 민간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 인간 수준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캡틴의 방패를 다 가지고 어떻게 전투를 하는지 그리고 방패가 없이 맨몸으로는 어떻게 전투를 하는지 그런 액션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익숙하지만 반가우면서도 되게 깜짝 놀란 캐릭터들도 등장을 해가지고 되게 반가운 느낌도 들었어요. 마지막에 어차피 이거는 포스터에도 나와 있으니까 레드 헐크가 나오거든요. 헐크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위압감, 헐크의 액션 그래도 어느 정도 분량을 많이 가져간 느낌으로서 괜찮았어요. 다른 영화에서 보면은 헐크가 약간 대지눈이 안 좋거나 너무 짧게 나와가지고 아쉬운 느낌이 들었다면 이번 영화에서는 헐크, 물론 오리지널 헐크가 아니라 레드 헐크지만 웬만한 쿵쾅쿵쾅 헐크가 보여줄 수 있는 파괴적인 액션을 잘 보여줬다라는 점 그게 괜찮았고요. 근래에 나왔던 마블 영화 중에서 그나마 가장 마블스러운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마블 영화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지만 아이언맨 2 정도의 느낌이랄까. 아니면은 또 비교할 수 있는 게 도르 2편. 아이언맨 2랑 도르 2편 정도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래도 마블스러웠다 이 정도고. 그리고 스포일러 감상평을 좀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캡틴 아메리카 4 스포일러 후기이기 때문에 후기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음소거를 한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단점도 같이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은 영화의 시작은 캡틴 아메리카가 어떤 불법 거래를 막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거는 캡틴 아메리카 2 윈터 솔저랑 비슷한 느낌으로 시작을 해요. 윈터 솔저에서도 배에서 이렇게 작전을 펼치는 캡틴을 보여주면서 캡틴의 액션을 보여주잖아요. 이번 영화에도 마찬가지로 과연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가 어떤 액션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아무래도 슈퍼 솔저 혈청을 안 맞은 상태다 보니까 저거 캡틴이었으면 한방컷, 저거 오리지널 우리의 스티브 로저스 이전 캡틴 아메리카였다면은 10분 만에 해결 이랬을 텐데, 지금 팔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캡틴은 한 30분 이상 걸리는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오프닝으로는 괜찮았고요. 근데 문제는 너무너무 옷발, 장비빨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누구나 저거를 입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보여주거든요. 와칸다에서 만들어준 날개 슈트다 보니까 그냥 뭐 완전 사기템이고요. 아니 방패만 해도 사기템 소리를 듣는데, 그나마 방패는 막는 용도, 부메랑 용도, 타박상, 타격기 정도만 있는데 이 날개는 그냥 뭐 방패의 상위 호환 같은 느낌인 거예요. 날 수도 있어, 방패도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블랙팬서의 그 에너지 방출, 그 충격파, 그것도 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무너무 사기템인 거예요. 역시 파워인 블랙가 심하다. 만약에 그냥 오리지널 캡틴 아메리카였다면은 방패가 없어도 본인의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액션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몸으로 보여주는 액션을 보여주기에는 너무나 차별성이 없다. 그래서 아이템 발로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점이 있고요. 아이템 발이야 라고 하지만 아이템 발이 아니고 약간 그 능력치, 비행 능력, 그런 것들이 발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윙슈트를 입은 또 다른 캐릭터가 나오더라고요. 누구야? 등장인물. 여기서 캡틴 아메리카가 샘 윌슨이고 발콘이라는 이름 명칭으로 나오는 게 호아킨 토레스라고, 사이드킥이라고 해야 될까요? 똑같이 발콘 슈트를 입었는데 발콘보다는 능력치가 떨어지는 느낌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발콘이 이 비행이나 이런 거를 잘한다기보다 아이템이 좋아가지고 더 뛰어난 느낌을 줬어요. 만약에 이게 캡틴 아메리카가 이 윙슈트를 잘 쓰고 한다면은 그 차별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격차를 보여줘야 되는데 격차가 크게 안 나고 그냥 윙슈트 받은 또 다른 발콘이다. 근데 캡틴 아메리카와의 차이점은 스킬적인 차이보다 그냥 아이템 발이 크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차라리 차이점, 사람이 윙슈트를 잘 사용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려면은 그런 장면이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드는 생각, 가장 중요한 거, 왜 그가 캡틴 아메리카여야 하는가, 이런 게 충족이 안 됐어요. 왜냐면은 캡틴 아메리카라는 영화는 사회나 현실이나 법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캡틴 아메리카의 올곧은 정의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이 못 따라가는 정의를 보여주는 거, 그 정의를 위해서 어떤 일든 감수하고 올곧은 신념을 가진 사람, 그게 캡틴 아메리카라는 영화의 주제의식 같은데, 이게 왜 샘 윌슨이라는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가 왜 캡틴 아메리카인지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캡틴 아메리카가 아니라 그냥 영화 팔콘 이렇게 나와도 될 법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줄거리를 또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큰 줄거리는 인도양에 생긴 그 티아무트의 조각상 돌덩어리 안에 새로운 물질 아다만티움이 발견이 돼서 이게 비브라니움보다 더 단단하다라는 설정을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미국이 독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들과 협정을 통해 가지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나눔으로써 세계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왜 그러냐, 이 로스 장군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 로스 장군이 누구냐면은 과거에 막 헐크 사냥꾼으로 불린 그런
세뮤 윌슨이 같이 데리고 온 과거의 흑인 슈퍼쇼이죠. 근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 다른 나라에 이렇게 노출이 안 되도록 막고 실험체로도 이렇게 활용했던 퇴역군인. 근데 이 퇴역군인이 한국 전쟁에도 참전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 전쟁 약간 좀 반가웠어요. 근데 그 퇴역군인도 같이 백악관에 캡틴 아메리카 세뮤 윌슨이 같이 왔는데 갑자기 총을 들고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실패로 끝났죠. 근데 알고 봤더니 정신이 없대요. 기억이 없대.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나중에 밝혀지는데 예전에 인크레더블 헐크라고 해서 마블 영화가 있었거든요. 아이언맨 1편 나오고 나서 나왔던 헐크 영화인데 그거는 막 생각보다 잘 된 영화가 아니고 그동안 마블 영화에서 약간 없다시피 아이언맨, 인크레더블 헐크, 하지만 인크레더블 헐크는 거의 없다시피 한 영화였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나왔던 빌런, 그 머리에 헐크의 피가 상처 안에 들어가서 뇌가 감마선에 노출된 악당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악당이 전파해가지고 쇠뇌를 했던 거고요. 근데 그 악당이 왜 있냐? 이 로스 장군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권력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악당 인크레더블 헐크에서 뇌 머리에 감마선 헐크의 피가 들어간 감방에 집어넣고 너 여기서 연구해. 대신에 나 대통령 되면은 너 풀어줄게. 사면시켜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됐는데도 사면을 안 시켜줘. 그러니까 이게 빡쳐가지고 대통령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본인이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본인이 거의 심장병 때문에 죽어갔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 심장병 약을 만들어가지고 머리가 똑똑해졌으니까 심장병, 그리고 이 악당이 뭐 생물학 분자 연구 박사 뭐 그래가지고 이런 생물학적으로도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심장병 약을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 복용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좀 별로인 게, 아니 저렇게 나쁜 놈의 약간 자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심장병 약을 만들어서 먹었다고 그게 말이 되나? 약간 약을 먹은 것도 좀 납득이 안 되고요.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사람들을 쇠뇌시켜가지고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이 빌런이 했던 건데, 이 암살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실체를 까발리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인도양에서 일본이랑 미국이 격돌을 하면서 미국 대통령의 실체를 거기서 까발리려고 했는데 뭔가 실패를 해. 사실 심장약이 알고 보니까 헐크를 만드는 약인 거예요. 심장약이 오랫동안 먹으면 감마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헐크가 된대. 약간 이것도 좀 어거지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히어로 영화는 어거지가 있긴 한데 그래도 재밌게 어거지여야지 그냥 재미는 없고 어거지인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레드 헐크가 된다라는 게 좀 많이 뜬금이 없었고요. 하여튼 인도양에서 대통령이 레드 헐크가 되려고 하다가 레드 헐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때 레드 헐크가 안 되고 팔콘에 의해서 일본이랑 미국도 큰 소동 없이 전쟁으로 안 가고 잘 해결이 됐어. 근데 이걸 보고 빌런 악당이 되게 빡쳐하는 거예요. 잘 안 됐다고. 근데 이게 그렇게 빡칠 만한 정말 큰 한수였나? 라는 생각이 하면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빡칠 만한 포인트가 아닌 것 같은데 빡칠 만한 포인트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악당이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게 되게 묘사가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 해결하고 대통령이 연설하는 장소에서 이 빌런이 그 앞쪽에서 자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실체를 알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레드 헐크가 되고, 레드 헐크가 된 대통령을 전 세계가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이 대통령을 막으면서 영화는 끝이 나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나온 액션 이거저거 뭐 괜찮다 이거야. 근데 맨 마지막에 그 레드 헐크가 다시 멀쩡해지는 게 싸울 거 다 싸우고 서로 캡틴 아메리카는 막 날개 뜯기고 장비도 이제 제대로 다 부셔지고, 그런
그런 상태에서 그냥 한 방 맞으면 바로 피떡대는,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인간 상태에서 말빨로 대통령님, 로스님, 당신이 원하는 모습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를 보세요. 벚꽃이에요. 당신의 딸과 같이 걷고 싶어 하던, 다시 돌아오세요. 그냥 그 말빨로 레드헐크였던 대통령이 다시 인간으로 쭝쭝쭝쭝쭝쭝 돌아가면서 헐크 상태가 풀려요. 이게 좀 많이 어이없었어요. 아니 그렇게 쉽게 말빨로 될 거였으면 왜 싸웠지? 아니지, 싸울만 했지. 포켓몬스터도 거의 빈사 상태로 만든 다음에 포켓볼 던져가지고 잡는 것처럼 레드헐크 막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가 레드헐크한테는 타격기로 안 되니까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진 날개를 칼로 이렇게 찌르는 것처럼 계속 콕콕콕콕 찌르고 비브라늄으로 된 날개로 이렇게 칼빵 내듯이 데미지를 입힌 다음에 말빨로 사람 만드는데 여기 굉장히 뭔가 아쉬웠어요. 개연성, 이야기, 지금까지 말했던 거는 그래 좀 아쉬울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이게 과연 캡틴 아메리카라는 영화를 타이틀을 부여했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captain 아메리카 영화는 캡틴 아메리카 1편은 가치에 대한 극복, 그런 느낌이거든요. 너는 군인이 될 수 없어. 이렇게 그 나약한, 너는 전쟁에 나가서 제대로 싸울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러한 주변의 시선, 자신의 나약한 몸, 그런 것들을 이겨냄으로써 어떤 기회를 가짐으로써 이 신념을 가진 주인공 스티브 로저스가 캡틴 아메리카가 되는 게 캡틴 아메리카 1편이고, 캡틴 아메리카 2편은 사회 질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가치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가 옳지 않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극복하고 자기의 올바른 가치 판단을 이루어내는 게 캡틴 아메리카 2편이거든요. 범죄 예방, 사회 질서를 위해 추구하던 거가 알고 봤더니 질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나쁜 세력에 의해서 물들었던 거, 그거였다. 이거를 신념으로 극복하는 거, 그게 캡틴 아메리카 2였다면 캡틴 아메리카 3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 속에서 가치관에 대한 대립, 그 대립, 악당은 없지만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속에서도 캡틴 아메리카의 신념을 보여주는 거, 그게 11호 캡틴 아메리카 3였는데, 이번에 캡틴 아메리카 4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뭔가를 알아냈는데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내가 해결해야 돼, 이런 느낌이고, 어떠한 가치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냥 악당이 어떤 계략을 꾸며 그 계략을 막는 내용, 이게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신념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많이 빠진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영화의 문제점은 로스 장군의 고뇌가 너무 밋밋했고요. 캡틴 아메리카의 신념이 무엇인지 제대로 볼 수가 없었고요. 왜 그가 캡틴 아메리카여야만 하는가? 그냥 훌륭한 요원 1, 그 이상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악당이 뭔가 밋밋했어요. 캡틴 아메리카 3에서는 악당이 되게 전략가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이번에 악당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확률 계산, 자기가 다 계산을 할 수 있대요. 근데 그렇게 계산적인 모습이 아니었던 악당의 특징, 계산을 잘함,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계산을 함인데 딱히 계산을 하는 모습, 머리가 똑똑하다는 느낌, 11호보다는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똑똑한 건 쇠뇌 전파를 만들었다, 그리고 레드헐크를 만들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특별히 똑똑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가장 뜬금없던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캡틴 아메리카가 악당이 있던 그 실험실에서 대통령이 먹던 알약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아는 군사시절 군인한테 이 약을 조사하라고 건네줬는데, 이 군인이 이 약 정체를 알아차린 거예요. 감마선이 들어있다, 큰일이다, 대통령이 먹고 있으면 이거 당장 알려야 된다. 그 사실을 캡틴 아메리카한테 알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군사훈련을 하고 있던 모의 훈련장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서 언더
곳에서 갑자기 이 악당이 나타나가지고 이 군인을 죽여가지고 캡틴 아메리카한테 그 사실을 전달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군사시설 안에 악당이 직접 가가지고, 그것도 약간 두뇌파 악당이 군사시설까지 직접 행차해가지고 군인을 쇠뇌 장치, 이 장치를 돌려가지고 자, 이제 이 소리가 들리지? 너는 못 움직일 거야. 내가 이 장치를 더 돌리면은 너는 심장마비로 죽어. 윙 하고 죽여요. 근데 그거를 꼭 군사시설 안에까지 들어가서 군인이 훈련을 하다 말고 나오는 장면, 그 찰나의 순간에 등장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나? 그 장면이 진짜 뜬금없었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영화 전체적으로 공통점인데 멋있어 보여야 돼. 멋있어 보이게끔 나오고,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어, 이런 상황이야 라고 나오고, 되게 이런 점들이 진행을 위해서 그냥 상황이 제시된 느낌? 이거가 한 끗 차인데, 상황이 일어났고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자, 어떠한 상황이야, 이 상황이야, 자, 이제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야, 누가 등장해야 돼, 자, 등장해,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리고 또 어이없던 장면 중에 하나가, 캡틴 아메리카가 그 어벤져스 사무실 같은데 갔더니 캡틴 아메리카랑 팔콘 두 명이 그 사무실을 쓰나봐요. 근데 그 사무실에서 되게 크고 장비도 있고 한데, 컴퓨터도 되게 있고 한데, 그 장소가 무슨 동아리방처럼 팔콘이랑 캡틴 아메리카 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아니 무슨 캡틴 아메리카 동아리방이냐고, 과방이 있냐고. 에이, 하여튼 그런 점이 되게 아쉬웠고, 좀 아이언맨 2 같은 느낌의 영화, 토르 2 같은 영화, 그래도 마블 영화치고 그래도 마블스러운데 재미는 없었던 그런 느낌의 영화였습니다. 아,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 역시 말 잘하면 악당도 설득한다 인 것 같네요. 나루토가 그러지 않나? 제가 이렇게, 옷이 바뀌었네요. 옷 바뀐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제가 이렇게 단점을 계속 말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마블스러운 영화가 나왔다 라는 점에서 되게 좋았습니다. 마블 영화 중에서 비교를 하면은 아까 말했던 아이언맨 2 아니면 토르 2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보다는 아래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블랙팬서 2보다는 위, 더 마블즈보다는 훨씬 위, 이터널스보다도 훨씬 위, 그런 느낌의 영화였습니다.